어제 새벽 70이 넘으신 김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에서 깨셨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하나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 순간 손목에 작은 기계가 말했습니다. 심박수 정상입니다. 불안감일 수 있어요. 그분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건강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번호표를 뽑고 좁은 대기실에서 2-3시간을 기다립니다. 옆 사람은 기침을 하고 나는 졸음이 쏟아지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고작 3분, 길어야 5분입니다. 혈압약 드세요. 당뇨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 듣고 또 몇 시간을 약 타러 기다립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이제는 전쟁입니다. 체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요즘은 병원 갔다 오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 가자니 불안합니다. 혈압은 괜찮은지, 혈당은 정상인지, 심장은 문제 없는지 우리는 늘 걱정 속에 삽니다. 더 외로운 건 자식들에게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엄마, 너 어디 아파? 이런 말 들을까봐, 괜히 걱정 끼칠까봐 우리는 혼자 끙끙 앓습니다. 밤에 가슴이 답답해도 다리가 저려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도 산책하면서도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디지털 헬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고 고개를 저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시만 들어주세요. 디지털 헬스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작은 기계 하나가 우리 곁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마치 옆에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함께 있는 것처럼요. 실제로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 작은 기계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독거 어르신들에게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디지털 헬스가 노인 건강의 미래다 라고요. 작년에 제2요새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살이신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고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로 얼굴 보는 게 전부입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매일 혈당을 재야 하는데 병원은 한 달에 한 번만 갑니다. 그런 할머니가 작년 가을 복지관에서 스마트워치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이런 거 나한테 무슨 소용이람 하셨답니다. 하지만 복지관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손목에만 차고 있으면 된다고, 걸음수도 세어주고 심장 박동도 확인해 준다고요.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할머니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진동으로 알려줬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일어나 물을 마시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계는 계속 심박수를 보여줬고 10분 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 시계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을 겁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이 작은 시계를 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매일 아침 걸음수를 확인하고 심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고 잠은 잘 잤는지 체크합니다. 병원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가지만 이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 몸이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디지털 헬스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조용히 묵묵히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작은 친구입니다. 그럼 이 작은 기계가 정확히 무엇을 해주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심장을 지켜줍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심장이 제일 걱정입니다.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거나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불안합니다. 스마트워치는 1분에 한 번씩 심장 박동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바로 알려줍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60대 남성분이 스마트워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시계가 심방세동을 감지해서 알려줬고 병원에 가보니 정말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만약 이걸 늦게 발견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요. 두 번째, 혈압을 관리해줍니다. 요즘 나온 스마트워치 중에는 혈압을 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손목에 찬 채로 버튼만 누르면 30초 만에 혈압이 나옵니다. 병원에서 재는 것만큼 정확합니다. 일주일치 기록을 모아서 병원에 가져가면 의사 선생님도 더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잠을 지켜줍니다. 나이 들면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잘 자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다가 깨고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우리가 자는 동안 계속 지켜봅니다. 깊은 잠을 몇 시간 잤는지, 렘 수면은 충분한지, 중간에 몇 번 깼는지 다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보면 우리 수면 습관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어제 커피를 저녁에 마셔서 잠을 못 잤구나.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깊은 잠을 못 자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을 도와줍니다. 하루 만보 걷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걸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스마트워치는 걸음수를 정확하게 세어줍니다. 오늘 3,000보 걸었는지 5,000보 걸었는지 만보를 채웠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더 좋은 건 이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아, 오늘 8,000보 걸었네? 2,000보만 더 걸으면 만보야 하고 한 바퀴 더 돌게 됩니다.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건강도 쌓입니다. 스마트워치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휴대전화에 깔 수 있는 건강 앱들도 참 많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혈당관리 앱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매일 혈당을 재고 기록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공책에 일일이 적었습니다. 날짜 쓰고 시간 쓰고 혈당 수치 쓰고 뭘 먹었는지까지 쓰려면 손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앱에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혈당이 높은지 낮은지, 아침은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올라가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갈 때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의사 선생님도 아,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네요 하고 칭찬하십니다. 혈압 관리 앱도 비슷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는 혈압을 기록하면 한 달 동안의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 시간도 알람으로 알려줍니다. 아침 8시 혈압약 드실 시간입니다 하고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깜빡하고 안 먹는 일이 없어집니다. 약 관리 앱도 정말 유용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먹는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소화제까지 하루에 5-6가지를 먹습니다. 아침에 먹을 것, 점심에 먹을 것, 저녁에 먹을 것 헷갈립니다. 약 관리 앱에 약 이름과 시간을 입력해두면 알람이 울립니다. 먹었다고 체크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나중에 어제 저녁약 먹었나? 헷갈릴 때 앱을 보면 됩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먹은 거고 안 되어 있으면 안 먹은 겁니다. 걷기 앱도 있습니다. 그냥 걷는 것보다 앱과 함께 걸으면 더 재미있습니다. 어떤 앱은 걸으면서 전국 8도를 여행하는 기분을 줍니다. 오늘은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부산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걸은 거리를 지도 위에 표시해 주니까 마치 정말 여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잠시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함께해요. 이제 더 신기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건강 코치입니다. 인공지능 들어는 보셨죠? 로봇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이제 우리 건강을 도와줍니다. 인공지능 건강 코치는 휴대전화 안에 있는 선생님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해 줍니다. 오늘 혈압이 140에 90인데 괜찮은가요? 하고 물으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오늘은 짠 음식을 피하고 물을 많이 드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재보시고 계속 높으면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으면 무릎에 부담을 덜 주는 스트레칭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동영상까지 보여줍니다.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5살 최정숙 씨는 인공지능 건강 코치를 매일 사용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라고 묻습니다.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면 그렇다면 오늘은 3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라고 권합니다. 점심 먹기 전에는 오늘 뭘 드실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된장찌개랑 밥 먹으려고요. 라고 하면 좋은 선택이에요.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건강에 좋아요. 다만 된장찌개는 염분이 많으니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저녁에는 오늘 몇 걸음 걸으셨나요? 라고 확인합니다. 6,000보 걸었어요. 라고 하면 잘하셨어요. 내일은 7,000보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대화하다 보면 정말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최정숙 씨는 말씀하십니다. 이 친구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덜 외롭고 건강도 챙기게 돼요. 물론 인공지능이 의사 선생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아프거나 증상이 심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보조도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을 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나가기 힘들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원격 진료라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고 증상을 말씀드리고 진료를 받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해요? 하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원격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특히 시골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병원이 멀리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80이 되신 할아버지는 산골에서 혼자 사십니다. 제일 가까운 병원이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버스는 하루에 2번밖에 안 옵니다. 병원 한 번 가려면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야 돌아옵니다. 작년 겨울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기침이 나고 열이 나는데 눈이 많이 와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꾹 참고 견뎠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원격 진료를 알려주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보건소에서 받은 태블릿으로 의사 선생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으로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목이 많이 부으셨네요. 기침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증상을 말씀드리자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했습니다. 약은 택배로 왔습니다. 이틀 만에 집 앞까지 배달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약을 먹고 일주일 만에 완쾌하셨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고 약까지 받았습니다. 원격 진료는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계속 관리해야 하는 병들은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께 상태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갔지만 이제는 2주에 한 번 영상통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면으로 혈압 기록을 보고 혈당 그래프를 확인하고 이번 주는 잘 관리하셨네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음 주에 한번 병원에 오세요. 라고 말씀하시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원격 진료로 모든 병을 다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손으로 직접 진찰해야 하거나 급한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원격 진료는 보조수단이지 병원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스마트워치, 앱, 인공지능, 원격 진료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몸에 대한 데이터가 쌓입니다. 데이터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하면 기록입니다. 우리 몸의 기록입니다. 매일 재는 혈압, 혈당, 심박수, 걸음수, 수면 시간이 모든 게 기록으로 남습니다.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가 쌓입니다. 이 기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딱 한 번 혈압을 재고 그 숫자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우연히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한 달 동안의 혈압 기록을 보여드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잰 60번의 기록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분은 보통 이 정도 혈압이구나.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올라가는구나.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살 이영자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항상 높게 나왔습니다. 150, 160까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처방하려고 하셨는데 이영자 씨는 고민이 되셨습니다. 집에서 잴 때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에서 매일 혈압을 재서 기록했습니다. 아침 8시, 저녁 8시, 하루에 2번씩 빠짐없이 재고에 입력했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 가서 이 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프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댁은 백의 고혈압이시네요. 백의 고혈압이란 병원에서 흰 가운 입은 의사를 보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정상 혈압인데 병원에서만 높게 나오는 거죠. 결국 이영자 씨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불필요한 약을 먹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의 힘입니다. 정확한 기록이 정확한 진단을 만들고 정확한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수면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잠을 못 자요. 라고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못 주무세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글쎄요, 많이 못 자는 것 같아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로 수면을 기록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 평균 5시간 30분을 잡니다. 깊은 잠은 1시간밖에 안 자고요. 밤에 평균 3번 깹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심하시네요. 수면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라든지 깊은 잠이 부족하네요. 낮에 운동을 좀 더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라든지 맞춤형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에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요즘 건강관리 앱들 중에는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같은 앱을 쓰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끼리,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끼리, 무릎이 아픈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서로 경험을 나눕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혈당을 낮췄어요. 이 운동이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됐어요. 이 음식은 혈압에 안 좋더라고요. 이런 실제 경험들을 공유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듣는 조언도 중요하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와닿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살 정미경 씨는 당뇨 관리 앱 커뮤니티에서 큰 힘을 얻으셨습니다. 2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정말 힘드셨답니다. 뭘 먹어야 할지, 얼마나 운동해야 할지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앱 커뮤니티에 들어가니까 같은 당뇨 환자들이 수백 명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째 당뇨를 관리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최근에 진단받았고 모두 자기 경험을 나눴습니다. 정미경 씨는 매일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글을 읽었습니다. 질문도 했습니다. 현미밥과 잡곡밥 중 뭐가 더 좋을까요? 하고 물으니까 10명이 넘는 분들이 답을 달아주셨습니다. 자기 경험담을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를 직접 실험해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미경 씨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정미경 씨가 오히려 다른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새로 당뇨 진단받은 분들에게
처음엔 힘들지만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잘 관리하고 있어요. 라고 격려합니다. 자기가 시도해본 레시피도 공유하고 걷기 좋은 코스도 알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함께하면 더 강해집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앱들은 걷기 챌린지를 합니다. 한 달 동안 누가 더 많이 걷나 경쟁하는 겁니다. 1등하면 상품도 줍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건 상품이 아니라 함께 걷는다는 느낌입니다. 오늘 10,000보 걸었어요. 하고 올리면 저도요. 저는 12,000보. 하고 다들 응원합니다. 혼자 걸으면 작심삼일입니다. 사흘만 지나면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함께 걸으면 다릅니다. 오늘 안 걸으면 순위에서 밀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걷는데 나만 안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채우고 또 한 달을 채우다 보면 걷기가 습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헬스의 여러 도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워치, 앱, 인공지능, 원격 진료, 커뮤니티까지. 이 모든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까요? 네,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분들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실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세 송병철 할아버지는 작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수술을 받고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불안이 컸습니다. 언제 또 심장이 멈출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스마트워치를 추천하셨습니다. 이걸 차고 계세요.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알려줄 겁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시계를 차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계는 할아버지의 심장을 24시간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끔 부정맥이 있을 때 알려줬고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쉬며 안정을 취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할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조금만 답답해도 또 심근경색인가? 하고 겁이 났습니다. 밤에도 불안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계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이 시계가 지켜보고 있어. 문제 있으면 알려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잠도 잘 오고 낮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시계가 내 목숨을 구했어. 한 번은 수술로, 지금은 매일매일 불안해서 구해주고 있지. 제주도에 사시는 65살 고순희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계단은 말할 것도 없고 평지를 걷는 것도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도 있고 무서워서 망설였습니다. 그때 복지관에서 운동관리 앱을 소개받았습니다. 관절염 환자를 위한 맞춤 운동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앱이었습니다. 하루 10분씩 무릎에 물이 안 가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알려줬습니다. 고순희 씨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앱이 계속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오늘도 해냈네요. 한 달째 꾸준히 하고 계시네요. 이런 메시지가 힘이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계단도 천천히지만 오를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산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고순희 씨는 매일 30분씩 걷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만으로 무릎을 지켰습니다. 고순희 씨는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은 몰랐대요. 꾸준히 운동한 게 주요했대요. 앱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광주에 사시는 70세 장영수 할아버지는 당뇨 환자입니다. 10년째 약을 먹고 계시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공복 혈당이 늘 150 이상이었고 식후에는 200을 넘을 때도 많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당 관리 앱을 권하셨습니다. 매 끼니마다 뭘 먹었는지 기록하고 혈당을 재서 입력하는 앱이었습니다.
처음엔 번거로웠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사진 찍고 기록하고 귀찮아 죽겠네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하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아침은 괜찮은데 저녁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습니다. 특히 국수나 빵을 먹은 날은 더 심했습니다. 아, 내가 저녁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그래서 저녁 식단을 바꿨습니다. 밥을 반 공기만 먹고 채소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국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평균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150이었던 공복 혈당이 120으로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관리 잘하신 적이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약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장영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기록합니다.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귀찮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10년 동안 약만 믿고 살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더라고요. 앱이 그걸 깨닫게 해줬어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나한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하고 겁이 나시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손에 쥐고 버튼을 누르고 글자를 입력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걸 배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손으로 쓰고 전화기로 전화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스마트워치를 차거나 앱을 깔 때는 막막합니다. 이걸 어떻게 켜지? 이 버튼은 뭐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고 견디세요. 처음 일주일만 넘기면 됩니다. 일주일만 매일 조금씩 만져보고 눌러보고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넘어질까봐 겁났습니다. 하지만 몇 번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 어느새 싱싱 달렸습니다. 디지털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서툴지만 조금만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걸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컴퓨터, 휴대전화를 만지며 자랐지만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물어보세요. 손주들에게 물어보세요. 복지관에 가면 가르쳐주는 강좌도 많습니다. 도서관에도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교육이 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 이거 모르는데 알려줘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헬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스마트워치가 아무리 똑똑해도 앱이 아무리 편리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외로운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병에 더 잘 걸립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 심지어 치매까지 외로움이 병을 부릅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웃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를 사용하되 사람을 잊지 마세요. 스마트워치만 믿고 혼자 있지 마세요. 앱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친구들과 함께 걷고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이웃과 이야기 나누세요. 디지털 헬스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돕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중심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헬스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우리 심장을 지켜줍니다. 건강 앱은 혈압, 혈당, 약을 관리해줍니다. 인공지능 코치는 매일 우리와 대화하며 건강을 챙깁니다. 원격 진료는 집에서도 의사를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커뮤니티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게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아프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하거나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디지털 헬스는 병원을 없애는 게 아니라 병원 가는 횟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안심을 줍니다. 매일매일 내 몸이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 불안이 줄어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큰 병으로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를 사용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병원 입원율이 30% 낮습니다. 응급실 방문도 20% 줄어듭니다. 만성질환 관리도 더 잘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곳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헬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모든 광역시,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어디든 보건소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교육을 해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나 복지관에 가보세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앱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해보려는 마음입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모레보다 내일이 빠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요.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친절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 걷는 걸음, 자는 시간, 이 모든 게 우리 선택입니다. 디지털 헬스는 그 선택을 돕는 도구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더 정확하게 내 몸을 알 수 있게,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이 넘는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여러분이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고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변화하고 싶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꼭 스마트워치를 살 필요도 없고 복잡한 앱을 깔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매일 걸음수를 세어보세요. 휴대전화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건강 앱만 켜도 걸음수는 셀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100보만 더 걸어보세요.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공책에 적어보세요. 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공책에 날짜 쓰고 숫자 적는 것도 기록입니다. 일주일치가 모이면 패턴이 보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스마트워치가 뭐니? 나도 쓸 수 있을까? 손주에게 물어보세요. 이 앱 좀 깔아줘. 할머니도 한번 써보고 싶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복지관에 가보세요. 보건소에 가보세요. 디지털 헬스 교육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세요. 우리 같이 걷기에 깔아볼까? 누가 더 많이 걷나 내기 해보자. 함께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함께 하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기술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노년 세대에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할 필요가 더 크니까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뒤처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늦을 뿐입니다. 조금 느릴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도 도착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건강한 선택을 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선택하세요. 불안한 밤보다 안심하는 밤을 선택하세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것을 선택하세요. 디지털 헬스는 그 선택을 돕는 친구입니다. 옆에서 조용히, 묵묵히 24시간 우리를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병원 가는 횟수는 줄이고 걷는 시간은 늘리고 웃는 날은 더 많이 만들어가요. 불안은 덜하고 안심은 더 많이 하고 외로움은 덜 느끼며 살아가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앱을 켜고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변화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이런 앱이 도움이 됐어요. 이런 게 궁금해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매일 조금씩 걸으세요. 가족들과 자주 통화하세요. 친구들과 만나 웃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한 모습으로요.